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그러니까 계신데 다른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 지난 2019년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약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렸던 2019년 국회.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대립은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을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겐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만 보면 모두 벌금 5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돼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오늘 1심 선고, 국민의힘 의원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관련한 나경원 의원의 반응부터 보고서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주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만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항소 계획도 있으실까요? 조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소와 선고에 있어서 좀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배경음악처럼 계속 들렸던 게 나가리. 그거밖에 잘 안 들렸어요. 아는 그분인가요? 나가리. 네, 우리가 아는, 모두가 아는 그분. 아니, 이게 6년 7개월 만에 나온 선고였는데 검찰 구형은 징역형까지 있었는데 그냥 벌금형에 그쳤고요. 특히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나와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에디터님. 네, 이거는 이제 사법부도 반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서 결국에 나온 결론이라는 게 이런 정치적인 결론이라는 건 저는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역시 사법부가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을 우리가 늘 써왔지만 오늘의 이 결론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기간도 기간입니다만 일단 선고 내용이
검찰의 구형에 비춰봤을 때 일단 특히 의원직 상실령에 비춰질 결론이 나올 만한 현직 의원들 다수가 아니라 전체가 살아남은 거고요. 예. 특히 전직 의원인 황교안은 2년 구형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요. 예.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였는데 2년, 예. 네, 근데 지금 나온 건 벌금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50만 원 중에는 150만 원이 이제 이 국회법 위반으로. 국회법 위반인 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속보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와 생방송이 다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처음에 2,400만 원이라고 딱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국민의 방송 KBS가 의원직 상실형이라고 나온 걸 보고 그걸 가지고 평론을 하다가 갑자기 20분 만에 결론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2,000만 원이 이 특수고무집행 방해 혐의이고 아하. 400만 원이 국회법 위반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쪼개기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뭔지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한데 뭐 종합보도 이제 종합 기사들을 이제 우리가 두드려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재판부가 앞에서 대부분 설명했던 것은 모두 유죄다. 잘한 거 없다. 다만 이라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대목은 이따 뒤에 얘기도 되는데 지금 할까요 그냥? 다 하셔도 돼요. 그래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이 나는 그러니까 이해가 저는 안 이게 갔어. 제- 자기들 이거- 시간 다 나와요. 끌어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시간을 끈 것도 사법부인데 시간을 끈 기간 동안 선거를 통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네. 저희는 사실 지금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인지 아니면 저희가 평가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인 건지 그리고 이제 아직 민주당 쪽에서도 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피고들이 있는데 남아있죠. 그분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뭔가 여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과 내리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느라고 이런 결론을 내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당하고 야당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가장 공격적으로 빠루까지 들었던 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정의당을 비롯해가지고 그땐 이름이 좀 달랐죠. 네, 그리고 뭐 민주당 이런 야당 4개 당의 연합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 제도를 썼던 거거든요. 예. 그걸 저지하고자 자유한국당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최이배 의원도 감금하고 선진화법을 위반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니까 저는 형사재판에서 있으면 안 되는 가장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자면 우리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냥 문 닫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국회, 식물국회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동완 전략 부위원장 잘 아시겠죠. 국회 오래 계셨으니까. 네. 근데 이 법안 통과될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있으면 문 부셔지고 문 붙잡고 안 놔주고 상임위원장 점거해버리고 짐승 같았어. 짐승. 그때 당시에도 진짜. 소화기 가지고 막 뿌려대고 그 장난 아니었어요. 일상이었어요. 그죠? 네. 보좌진으로 많이 계셨으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막고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 적어도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건 하지 말자 해가지고 한 건데 그 취지를 완전히 그냥 형해화 시켜버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최이배 의원 제가 방금 통화했거든요. 통화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시냐고. 뭐라 그래요? 내가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대인배야 대인배.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남아 있으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끝까지 봐야지. 왜냐면 또 이쪽에는 그렇게 약간 빼주고 또 이쪽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좀 걱정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가 있었는데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본인들 스스로가 판단을 완전히 뒤로 유보해버리면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손방망이나 다름없었어요. 검찰이 구형한 걸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네. 구형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뭐 요 정도 사태의 일은
뭐 제 기억에는 뭐 아주 뭐 거의 최소화된 수준으로 지금 많이 자리 잡혔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렇죠. 없다. 지금은. 이때가 하도 강도 높게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 당시에 빨리 해결이 됐어야 그것이 실효적인 법 적용이죠. 근데 이미 이것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얘기 나옵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할 때 이틀 만에 보고 다 판단했는데 이 사건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끌었어요. 6년 이렇게 7개월. 네. 이렇게 나온 재판이 어떻게 국민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고 결국엔 또 이게 면책성 판결 아닙니까? 아하. 정말 이건 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참 이게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사건 사고도 워낙 많이 일어나서 평론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예. 뭔가 한 텀 지나야 사태를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국민들께 정말 유의미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지금 없는 그런 판결로 국민 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예. 그 법원 그리고 또한 판결 가지는 예. 우리가 황교안이 다해 최후는 이거 법적 단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는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유죄다, 다 유죄, 이것도 다 유죄, 유죄예요. 저것도 공소 유죄, 사실 모두 인정해요. 유죄. 그리고 면책 특권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놓고 면책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법에 보통 633 원칙을 들이대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당선자에게 대부분 들이대거든요. 왜 633을 해놓냐? 이 사람 임기가 4년인데 1심 6개월, 그다음에 2심 3개월, 그럼 마지막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어쨌든 1년 근거리 내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그 사람이 선출직으로서 나머지 임기를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빨리 끌어내려서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결정 권한을 다시 한번 열어주든지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가 지금 몇 번 지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3번 지나왔잖아요. 총선 2번 네. 있었고 지방선거 1번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던 전전 의원들 지금 상대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 황교안 의원이라고요? 황교안. 황교안. 네. 솔직히 이름도 잘 황교안 모르겠어요. 당대표? 예. 예. 이게 자유한국당 때 일인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입니다. 이름들이 많이 명시가 돼 뭐 하는 있는데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의원들도 많고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게 6년 넘게 이제 끌어왔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 그런 형을 받아서요. 자,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유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항소 계획도 있으실까요? 조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자 법원 앞에 굉장히 시끄럽네요.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름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측 집회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6년 7개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유죄는 정해진 수순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 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유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영상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데 아쉽습니다, 상당히. 이를파야 이게 이제 법원에 대한 사실 우리 변호사들은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법원의 판단 존중 뭐 이렇게 먼저 이게 밑밥을 깔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는 그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아. 최근에 영장 기각들하고 저는 같은 그렇죠. 맥락으로 보거든요. 판사가 뭔데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끈 것도 저는 문제지만 봐준 거잖아요, 사실은. 예. 6년 7개월 동안 봐준 거예요. 예. 해라고 하니까 결국 또 봐준 거잖아요. 2,400인데 2,000까지 또 괜찮고 400만 원 또 괜찮은 거 500이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판사가 이런 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저는 기득권 봐주기 아니면 법관 가족, 뭐 검사 가족 봐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신성 불가침을 가져. 사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2천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벌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사실 벌금 액수로 따지면 징역형보다 더 무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의 양형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예. 그러니까 징역을 내리면서 부가적으로 내리는 벌금도 이렇게까지 높은 액수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의원직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뭐 저희도 가끔 변호사들끼리 넋두리처럼 예. 야 판사들은 진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진짜 그렇게 하네요. 야. 그러니까 2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징역형만 구형을 한 겁니다. 벌금을 아예 구형하지도 않았었는데 예. 벌금으로 바꿨고 그래도 본인이 보기에도 무거운 범죄니까 예. 꽉 채웠어요. 하지만 절대 의원직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예. 이게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다 지켰다고 좋아해야 될까? 뭐가 아이러니라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 연역을 따져보면 한때 우리가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짓 하지 말자라고 국회의원들끼리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아요 라고 이런 짓 하면 국회의원 안 할 거예요 라고 만든 맞아요. 법인데 예. 판사가 그래도 계속 국회의원 하세요 라고 해준 겁니다. 이게 정말 무력화됐네요, 그러면. 이거를 저걸 좋아해야 될 상황일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법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라고 판사들한테 비난해야 될 상황일까? 저는 참 묻고 아이러니합니다.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예. 뭐 공직선거법은 이제 100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판례들이 쌓여서 이 정도면 더 이상 정치인을 못하게 할 수 있겠구나. 또 이 정도면 정치인 해도 되겠구나. 그게 100입니다. 예. 그래서 90, 80만 원 선고하는 게 이건 괜찮다. 이게 쌓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예. 법원 지금 첫 사건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법이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2천만 원 아깝습니까? 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400만이 아깝겠어요. 예. 뭐하라 그 법을 만들었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 사법부는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해서 심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과연 법관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저는 권한이 있는지 또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거 100만 원 조금 더 넘게 하면 이게 그거 되니까 의원직 상실. 예. 정말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법조인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전 대표 특수공무집행방해 1,500만 원인데 국회법 위반은 400만 원. 살게 해주려고요. 나경원 의원도 특수공무집행은 2천만 원인데 국회법 위반은 400만 원. 살게 해주려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뭐 말씀드리지만 장난칩니까? 소원석 원내대표 1,150만 원 받았는데 역시 또 그 이야기. 살게 해주려고요. 예. 뭔데요? 판사가 뭔데요? 아니 특수공무집행 방해면 이 정도 벌금이 잘 떠오르지가 않을 정도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으로만 최대한 심한 때리고 벌금으로만 최대한 때리는데 그게 두 개 안 맞아요. 그렇죠.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이렇게 무거운 범죄인데 예. 국회법으로는 400만 원밖에 안 돼. 이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이상해요. 이상하고 봐주기 위해서 그냥 한 판결로 밖에 안 보이고 예. 진행부터 결론까지 다 봐주기 아닙니까? 뭐 6년 7개월 동안 이 판사가 한 건 아니지만 예. 이제껏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다 증거가 있고 이게 뭐가 논쟁이 됩니까? 그냥 바로 몇 달 만에 선고해도 될 거를 예. 6년 7개월 동안 그 사이에 국회를 몇 번을 바꾸고 몇 번을 국회의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예. 한 다음에 결국 결론도 보면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색하게 나왔어요. 그냥 예. 봐주기 좋게 그냥 499만 하지 그래. 그래서 저는 499만 원. 진짜 심각하게 맞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 500인지 400인지 판사 맘이에요. 450인지 판사 맘이에요. 아, 그래요? 예. 마음대로 그 진짜 그 499 할 수 있는 해도 거예요? 되죠. 상관없죠. 해도 되죠. 499만 9,999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형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 그러면 예. 10,000원부터 1,0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판사 마음이에요. 판사 맘인 거예요. 야, 엄청 권한이 크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대개는 판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진 않죠. 저는 판례도 보고. 네, 양형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건 양형 기준도 없고 판례도 없으니까 진짜 글자가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게 뭐지 싶은 판결이 나온 거고요. 예. 저는 판사가 정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도 듭니다. 예. 지금 구도에서 6명 정도가 유죄를 다 받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예. 뭐 개헌 저지선마저 헌법 개정 저지선마저 무너진다라는 공공연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과 다른 어떤 야당까지 합하면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 돼서 국회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되지.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어야지. 예. 여야 균형을 맞춰줘야겠다. 예. 라고 하면서 그래 국민의힘 의원들 다 자리에 계세요. 라고 해준 게 아닐까. 그렇죠. 라는 의심마저 들어요. 그렇고 이제 앞으로 해도 돼요. 어차피 400 내면 그만인데요. 뭐 하세요 그냥 편하게 싸우세요. 동물국회 다시 하세요. 빠루도 들고 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거 400만 원 뭐 아깝습니까? 아무 상관없거든요. 국회의원한테는 예. 그 벌금형이 좀- 아무런 의미 없는 벌금 그렇죠.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하라 그거 법을 만들었고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막 싸워요 그냥 막 막아버리고. 정청래 대표가 논평을 이렇게 했네. 의원직 유지 선고는 나경원 봐주기 판결, 조의대 사법부답다. 뭐 이런 논평을 냈는데 사실은 어떤 판결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 받을 수 있긴 한데 이 결과는 정말로 뭐랄까. 저희가 변호사들은 항상 하지만 법원 판결 존중한다고 시작하는데 예. 이거는 존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법원의 같으면. 판결을 존중하는 부분과 예. 존중한다라는 건 어쨌든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판결을 따르는 게 존중인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예. 역시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도 그렇죠.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법원이라고 해서 아무런 견제의 균형을 받지 않는 그런 신성불가침의 제국은 아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신성제국인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딱 400 맞춰서 판결을 이렇게 10명 넘게 했을 거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렇게 갑자기 하죠. 그러면 맞춰주죠. 저를 안 보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쪽으로 나오건 저쪽으로 나오건 국민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렇죠.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나오건 저쪽으로 나오건 간에 예. 혼란 어쩔 수 없는 혼란인데 예. 그럼 이쪽 혼란보단 저쪽 혼란은 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때 그 판결문에 저는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 많은 어떤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에서 예. 국민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괜찮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판결문 내용이에요. 그건 정치 개입이네. 이게 진짜 정치 개입이네. 충격적인. 이거. 저는 이 얘기를 많이들 안 하시는데 예. 그 내용이 제일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뭐 조희대 사법부의 그 결정부터 예. 최근에 영장 기각 판결까지 그 결정까지 저는 다 하나하나 다 납득이 사실 안 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판사를 정당원을 뽑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기 지지 정당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판사니까 그렇게 했구나. 그냥 그렇게 뭐 어떤 나라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독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기 정당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 사람은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3인당이면 가급적인 3인 사건에는 안 맡으려고 할 거고. 기피하고. 예, 근데 예. 여기는 보면 결론은 그렇게 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무슨 정당을 지지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판사는 그렇게 안 드러나야 되는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검찰의 선택은 무엇일 것이냐? 여기서 또 이제 항고를 왜 안 하냐? 항소. 항소를 왜 안 하냐? 이것도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은 그럼 이거 눈치를 볼 것 같긴 한데. 뭐 그런데 이 경우에 뭐 항소에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그래요? 항소심으로 갔었을 때 법원에 누가 어떻게 재판하느냐에 따로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근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배경에 정치적인 어떤 의도 더하기 사법부 출신 내지는 사법부 가족이라는 부분 이런 것까지 작용을 했다라면 예. 항소심 가서도 별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항소심의 증거라는 게 새롭게 나올 여지가 있어요? 6년 7개월 했는데. 6년 7개월 뭘 더 어떻게 6년 7개월이면 뭘 더 어떻게 해나요? 6년 7개월이면 대법원 판결 끝나고 재심할 한 번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항소의 이익이 있나를 검찰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야말로 사실 이제 대장동 사건은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네. 1기 수사팀의 결론과 2기 수사팀의 결론이 달랐던 부분이 예. 있고 이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의 상황이었고 네. 여전히 두 번째 2기 수사팀의 사건은 다른 재판에서도 계속 예.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도 법적으로 과연 실익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었고 1기 수사팀 결론은 만족할 만큼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해야죠. 검찰 기준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것도 항소 포기하면 또 어때 나올지 그러네요.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대장동 사건 계속 얘기하지만 네. 거의 이제 실무적으로도 이 자기가 구형한 거에 절반 이상이 넘어가면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뭐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다 벌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해야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참 해야 되는데 글쎄요. 과연 국민의힘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자, 나경원 의원은 항소를 안 하겠죠? 하죠. 합니까? 예. 왜 할 수밖에 없냐면 해요? 해야지 더 불리하게 안 나와요. 아, 이게 그래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적용을 하는데 아하. 그래서 근데 그게 검찰만 항소를 하게 될 경우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도 맞서서 싸워야죠. 아하. 예. 그러니까 7일이니까요. 네. 뭐 두 쪽 다 저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상을 하고 네. 다만 또 결론은 뭐 법원이 또 2심 법원은 또 국민의힘 쪽이 아니면 또 되니까 아이고 뭐 전체 법원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결론이 계속 나니까 저희도 법조인이지만 예. 설명도 해드리고 싶지 않고 예. 요즘에 그냥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 쪽 입장에서 상식 말고요. 변호인으로서의 감에 따라서 말씀을 법률가.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럼 바보가 돼요. 예. 안 돼요. 특히 이 특검의 내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게
설명을 다 충분히 했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럼 진짜 바보가 돼요. 예. 자, 이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 재판 결과였다. 또 이렇게 이분이 또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법개혁 논의가 더 활발하게 불이 붙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거 너무 커지거든요. 너무 커집니까? 검찰 네. 쪽 지금 상황인데 법원 얘기까지 나가면 하냐.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스스로 그러니까 일개 그 한 명의 판사님들이 스스로 잘해야 된다고 봐요. 이진관 부장 같은 판사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이잖아요, 본인들도. 예, 감시하세요. 감시 맞나요? 감시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생중계 같은 거 하면서 네.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기현 재판부가 하는 재판 그러니까. 방법, 그리고 이진관 재판부가 하는 재판 방법 공개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등등 봤을 때는 사실 네. 이거는 개혁을 통해서 바꾸기보다는 네. 저는 판사가들이 아니 법관들이 스스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 정치를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예. 혹시 그런 어떤 분명히 벗겨진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근데 그 내용도 지극히 소소한 것들이긴 합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게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판사는 물러나는 경우가 없어요. 10년에 한 번씩 인사평가하는데 10년에 한 번 인사평가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판사도 없어요. 예. 그렇게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마치 뭐 지금 검사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검사 징계법을 없애고 공무원 징계법에 따라서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예. 외부 인사도 평가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되 결정은 법원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그래서 저 이 결정도 보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지위가 더 이상 막강해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진 게 아닌가. 네. 이런 건데 이제 나경원 의원 극적으로 이제 살아났는데 최근에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위해서 국회 대관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에서 이제 국회를 구구의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 셈이냐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 의원이 종북과 연대한 민주당이 그럴 자격이 있냐 맞받아쳤고 윤어겐과 전광훈도 우리를 지지한다면 내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제 극우라는 표현도 있고요. 저는 일부 이런 사람들을 반헌법 세력으로 보거든요. 반헌법 세력. 예컨대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론. 아니면 지금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그거는 헌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 나경원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정당은 지금 1당입니다. 야당. 그렇죠. 제1야당인데 네.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극우나 약간 보수 이게 아니고요. 반헌법주의자들하고 반헌법 세력하고 같이 연대해서 지금 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정치를 하려는 생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다음 지방선거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근데 이분이 지방선거 단장이에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 그러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래 더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마 지자체장들을 또 답답할 겁니다. 뭐 또 충청도 의원들은 보면 뭐 그런 얘기도 했대요. 이렇게 해야 되겠냐. 재창당 수준의 당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당 이름 바꿔야 된다 이런 그 얘기도 얘기도 했었죠. 나오고. 엄태영 의원인가요? 네. 그런데 지도부나 일부 지금 이 사람들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더 무서운 거는 반헌법 세력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어떻게 정당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까? 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이제 부정선거 세력의 중심에 본인이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러니까 황교안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겠다. 뭐 그런 식의 길을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유 분리에 따라서 저런 말도 내뱉고 행동한다라고 생각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예. 이제 본인도 부정선거 세력의 세뇌가 돼서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 종북과 연대한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종북이라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듣거든요. 종북이라. 종북. 이 얘기가 지금 윤석열이 재판받고 있는 이적죄의 내용을 보면요. 예. 윤석열이 어떤 일을 벌이려고 했습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어떻게든지 한반도에 전쟁 상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 드론 전쟁의 일상화를 만들겠다라는 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명백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윤석열을 놔두고 종북이란 말을 도대체 누가 북한하고 가깝다 내지는 그러니까 지금
명백히 적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적죄? 예, 윤석열이에요. 예. 여기가 정북이에요, 따지면. 예. 누가 정북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0% 예. 그렇게 막 이런 어떤 구호에 그렇게 내용보다는 구호에 이제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정치를 하려면 예전에 우리 기억나지만 국민의힘 이제 그 보수 정당도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예, 그렇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는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이 정도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대다수 중도나 뭐 또 일부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 사람들을 잡아야지만이 선거 이길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선거가 지금 다수 대표가 그 대선구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 표라도 많은 쪽이 다 가져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못 이기는데 왜 이렇게 계속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 거예요. 황교안의 길을 봤잖아요. 진 거를 알고 있는데도. 아니 딱 그 핵심 세력만 가지고 자기 그냥 살아 그 정도 무대도 나는 살 수는 있겠지 뭐 이런 거 대구 경북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대구 경북도 저는 앞으로 어렵다고 봐요. 계속 저렇게 반복하면.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본인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이제 승리를 한 것을 두고 이제 본인들 정부 때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구 덕이냐? 요거 이제 설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숟가락 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논쟁이 계속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동훈 전 대표 수고 많으셨다. 네. 예, 잘했다.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가 승소 확률이 매우 낮거든요. 1.6%. 실제로 이게 어떤 한데 1심, 2심 개념이기도 한데 중재 판정이 딱 떨어지잖아요. 요거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걸 이겼잖아요. 그럼 쾌거입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다만 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정무 강박인데 굳이 방송 나가서 안 하고 그 친한 게 평론가들 있잖아요. 여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신 말하기 그분들 시키면 돼요.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옆에서 잘했죠. 이렇게 다 하죠. 그럼 못했다 합니까? 굳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주당 너희들 막으려는 거 아니야.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100건 중에 한두 건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민사회라면 소송비용 낭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적을 안 하면 됩니까? 그 상황이고 본인이 그걸 뚫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과 났잖아요. 그럼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막았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이렇게 전개가 되면 그렇죠. 본인을 불리합니다. 외부의 적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뭐 이건 한동훈 전 대표의 특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계엄도 본인이 막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재명 그때 당시 한 일이 뭐가 있었냐, 숨어 있었던 거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 내가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 18명인가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막은 거다. 난 비겁하지 않았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 변호사가 잘 지적한 것처럼 아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재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의 히읗 얘기 안 해요 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전 당 대표가 이런 일에 어쨌든 이거는 그래요. 딱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취소 소송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건 한동훈 대표였고 맞죠. 당시 법무부장으로서 잘한 결정이었지만 사실 소송을 수행한 건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어요. 법무부에서 특히 이제 계엄이 지속되고 이런 와중에서도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팀을 꾸려서 실무진들이 열심히 잘했어요. 태평양. 그러면 그거를 결정한 건 잘했다 치고 그러니까 누가 결정했는지는 한동훈이지만 또 해낸 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뭐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싶지도 않은데 자기가 나서니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저도 말을 못 해요. 근데 내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결정한 건 잘한 건데 당신이 한 일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나서니까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도 조용해, 당대표도 조용해. 그렇죠. 국민의힘 호재 아니에요 이거. 이게 만약에 졌다고 이게 가정이잖아요. 졌다면 반대로 얘기했을걸요. 제가 했습니까 그거를? 시장만 했죠. 박성재 장관 때 했잖아요. 이재명 때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걸요? 그 계엄이 아니라 제가 계속 하고 있었으면 이겼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사서 듣냐고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은 그런 거거든요. 그거 다 있잖아요. 부하라 해야 되나? 평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슬쩍 찔러 넣으면 그분들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그게 다 돌아오는데 네. 왜 자기가 나서가지고 SNS 아침 방송에서 그런 걸 예. 해가지고 빠르세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참네. 별의 순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사활에 걸면서 장외 집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갈수록 참여 인원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5명 막 이거 그러니까 와닿아야 되는데 안 와닿는 거예요. 날씨도 국민들이 춥고. 추운 것도 문제지만 앞만 봐도 이게 뭐 7,800억이라 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와서 하는데 뭐 그 얘기를 저희가 또 여기서는 할 수 없는 뭐 너무 기니까요. 네. 그 말도 맞지도 않는데 예. 뭐가 안 와닿아요. 옛날에 박정훈 대령을 윤석열이 경로해가지고 그렇게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했던 그런 부분은 와닿아요. 이 국민들이 봤을 때. 분노가 되죠. 한 명이 예. 저거 해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뭘 바꾸려나? 음. 누굴 봐주려고? 그건데 이거는 사실 암만 생각해도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중에도 지금 다 참석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누구 뭐 나무 돈 벌어준다 하는 게 뭐 와닿습니까? 아 몰라요. 좀 와닿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납득도 안 되거든요. 예금 보험공사 한 2,000원 넘게 내야 돼요, 그분. 돈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분 다 예보가 그 설명 다 해주면 다 빼가야 돼요. 이거에서 아무 돈 벌 일도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돈 버는 것도 아닌데도 이거를 정치적 공세를 해보려고 하는데 와닿아야 그 따라 나가는 거거든요. 지겨워요. 이거 2019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국민 보통 저희처럼 뉴스를 계속 팔로우를 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어도 지겨워요. 그리고 그게 뭐였더라? 어쨌더라? 뭐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이게 처음 나온 사건이고 막 따끈따끈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내용도 잘 안 보게 돼요. 저부터도. 아, 또 헛소리 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뉴스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또 나왔어? 뭐 이제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딱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여론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2주째 지지율에 국민의힘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일반적으로 뭐 이제 콕 집어서 뭐라고 하면 또 방송에서도 이따 설명하셔야 되니까.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지금 이건 유튜브니까 여기 괜찮을까요? 네. 네. 근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왜 갖고 없는데? 이걸 가지고 왜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금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당협위원장들 당 기여도를 평가하기에 했다. 당 기여도가 뭐냐? 이 피켓 시위를 포함한 당 집회에 참여한 여부, 그 잘 싸운 사람들에게 점수 많이 주겠다. 네. 예. 지금 이재명 정부랑 예. 잘 싸운 사람 뭐 예. 그런 것들 하는데 이제 당무감사를 해가 이게 예컨대 장동혁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못해요. 지방선거가 있지만 지방선거는 또 당협위원장들하고 크게 상관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말빨이 먹힐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뭐 하는 척은 하겠지만 목숨 걸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당내 재선 의원들이 막 당대표 만났자만 이러고 있고 네. 또 3선, 4선 그 의원들과 오찬을 막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네. 뭐랄까 좀 이제 좀 근데 좀 특이한 것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3선, 4선 이상 중진들이 말을 안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하잖아요.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윤호개인으로 가고 윤석열 구치소 방문에 만나러 가버리고 우리가 한교안이다. 우리가 정강훈이다 했나? 우리가 한교안 죄송해요. 우리가 한교안이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중진 의원들이 이거 우리가 한교안입니까?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멘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말 안 한다. 말 안 하기 비겁해요. 있어요. 그렇죠. 비겁해요. 저도 그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은. 정말 비겁해요. 지난해 계엄 이후부터 쭉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비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더 비겁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 길을 찾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만 집중했다가 막상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혹시 나한테 불똥 튈까 이것만 두려워하는 모습밖에 보여준 게 없어요. 예. 적어도 어쨌든 긴 역사를 가진 그리고 훨씬 많은 집권했던 경험을 가진 그런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은 진짜 각자의 이익만을 보고 고개 숙여가면서 따라갔던 것인가? 윤석열이 되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간판 세워놓고 이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밑으로 쭈루루루 갔다가
그리고 또 핵심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친윤으로 불리기를 원해서 막 그렇게 줄 섰다가 또 그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하니까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 헤매고 있다. 예. 그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쪽에 그래도 뭐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홍준표 전 시장 말 맞다나 진짜 레밍 정당이었나? 레밍 정당인데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장동혁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만날 게 아니라 입장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당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중진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면 거기에 책임을 부응하고 우리가 당을 살리겠다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이제 여의도 처음 들어갔으면 눈치 보지 말고 제발 가끔 보수당이건 진보당이건 이 당의 고인물들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정당사를 보면요 항상 개혁 움직임들이 그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나왔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책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이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겁이 나나요? 겁이 모르겠어요. 초선은 무슨 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생각 들고 사과 부분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중진들이 요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 장동혁 지도부하고는 좀 결은 맞지 않으니까 글쎄요 뭐. 그래요. 사실은 기대 난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진들도 안 만나주고 힘을 안 실어주는데 당협위원장들이 무슨 겁을 먹겠어요. 아닌 말로 뭘 하든 명예 안 서죠. 아이고 뭐 하세요 네. 이러는 거지. 예. 정당이 아닙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 가까울수록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좀 더 높이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